이어서 남은 청소를 마저 하는 정숙 씨입니다. 그런데 다들 눈치채셨죠? 자세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앉아 계세요. 정숙 씨. 아, 네. 왜 이렇게 힘들게 바닥에서 청소를 하세요? 일어나세요. 네네네. 아유. 아니, 제가 네. 뼈 부러질까봐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아. 네. 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 살짝 넘어진 경험이 있대요. 큰 상처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훌훌 털고 일어났을 텐데 이날은 어딘가 달랐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충격적이게도 고관절 골절과 연이은 척추 압박 골절 진단이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지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걷지도 말고. 그래서 한 2달 가까이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제가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픈 몸이 마음까지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벼운 낙상에 뼈까지 부러졌던 이유, 바로 이른 나이에 진단받은 골다공증 때문이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골다공증은 그녀의 일상 자체를 흔들고 있는데요. 왜 이것도 안 따지는 거야? 아, 저거 못 그러니까 따는구나. 골다공증 있으면 뚜껑 따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아, 뭐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아, 오래됐나? 아, 힘들 것 간단하게 같은데? 따지네. 따세요. 응. 어머. 잘 되는데? 한창 여행 다니고 팔팔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도 이렇게 기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또 2번 또 그럴까 봐 이제 겁도 나고 아주 작은 건데도 이런 일상생활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 그것도 뭐예요? 병원에서 골다공증 있어서 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네. 성분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비타민이 약간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포 비타민을 사서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있어요. 아니, 가만 있어. 이게 다 그 발포예요, 혹시? 아, 네, 이게 발포 비타민이에요. 이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몇 개 드신 거예요? 오늘 지금 3개째요. 뭐 아침에도 하나 먹고요. 밖에 나갈 때는 2개도 먹고 또 이제 생각날 때마다 또 먹어요. 뭐. 비타민이 뼈 건강에 좋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포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죠. 발포 비타민 과다 섭취를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발포 비타민이 골다공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게. 발포 비타민은 뭐 알약을 삼키지 않아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서 네. 저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발포 비타민 먹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 아니, 물에 이게 녹여서 타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응. That's right. 야. 예, 자 거기서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선 이 발포정이 물에 잘 녹게 하고 뽀글뽀글뽀글 발포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넣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나트륨. 아, 진짜요? 잘 녹고 발포 효과가 좋을수록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와, 그러면 사례자는 하루에 발포 비타민을 2-3번 드신다고 그러니까. 했잖아. 예. 그 발포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에다가 평소 음식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있는 나트륨까지. 그러면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나겠는데? 맞아요. 예. 실제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이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요, 우리 이제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혈액 내에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칼슘을 이제 혈액 속에 적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뼈로부터 이렇게 칼슘을 빼내오게 되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골다공증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골밀도 낮추는 첫 번째 문제점, 발포 비타민 과다 섭취. 이 부분 알아봤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뭔지 영상 마저 보시죠. 골다공증 온 뒤부터 몸에 나타난 변화가 심상치 않답니다. 빼곡하죠? 양치질을 하는데 잇몸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피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염 초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TV 소리도 슬슬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잦은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될 이유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 때 펄펄 날아다니죠.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근데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 난 내일 아침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힘들다. 남들에게 평범한 일상도 종숙 씨에겐 너무도 벅찬 일들. 종숙 씨의 뼈 건강 되찾기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왜요? 제가 오늘 병원 다니느냐고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거든요. 아이고. 저랑 그럼 같이 식사하실래요? 네, 좋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이거 뭐 하시려고? 아, 요거 밥 먹게요. 상 펴놓고. 아니 이걸로요? 예. 네. 옛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다 보니까 그게 몸도 마음도 좀 편해서 항상 앉아서 먹고 있는데요. 혹시나 잘못하다가 또 어딘가 부러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로 앉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좌식 생활을 너무 자주 하는 게 뼈 네.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이거 네. 문제점을 하나 적겠습니다. 네네. 잦은 좌식 생활. 그러니까 오늘은 네. 어벤져스가 왔으니까 네. 제 얘기 한번 믿고 네. 식탁에서 식사하세요. 아, 그래 볼까요? 식탁으로 가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면 좀이라도 나아질까 싶어서 뼈 건강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는데요. 음식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보세요. 전부 다 뼈 건강에 좋다는 단백질과 칼슘들로 이루어졌어요. 오. 드시죠. 소박하지만 뼈 건강을 위한 노력이 담긴 집밥 같은 느낌. 종숙 씨는 그런데 왜? 입맛이 없으신가? 네, 막 드시지 못하더라고요. 어. 아,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아니, 이제 뼈에 좋다고 하니까 뼈에 좋은 음식들만 챙겨 먹다 보니까 네. 정작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음식이나 달짝지근한 음식은 아예 못 먹고 있으니까 이 음식들이 이제 물려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죠? 네. 아무리 뼈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억지로 먹는 건 사실 좀 그쵸, 힘들거든요. 예. 예. 일상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골다공증. 그녀가 다시 웃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 골다공증 때문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식 생활하는 거하고 뼈 건강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보통 앉았다 일어나거나 물건을 들기 위해 등을 앞으로 구부리면 척추의 힘을 이용해 서 있게 되거든요. 그냥 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하중이 척추에 실리면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김종숙 씨는 고관절과 척추 이렇게 두 번의 골절을 겪은 후에야 자신이 골다공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네, 근데 크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툭 넘어진 건데 고관절 골절에 척추 골절까지 이렇게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뼈가 우르르 부서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례자가 골절을 겪은 부위가 고관절과 척추잖아요. 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골다공증 환자에겐 필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골절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신체 부위가 척추, 손목, 고관절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로 내원을 한 경우에 척추나 손목, 고관절과 척추 이렇게 여러 부위가 한 번에 골절이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골절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뼈가 붙겠지라고 네.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척추와 고관절은
좀 위치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척추와 고관절은요, 골절이 되면 일단 이제 움직이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나 뭐 척추 압박 골절이 오게 되면 이제 수개월간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셔야 아이고.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욕창, 폐렴, 폐혈증 등 많은 질환을 동반하게 되고요. 또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 1년 내 사망률은 약 30%라고 하니까 이 어휴. 골절이 굉장히 사망까지 부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 경험자의 약 7.7%는 1년 이내에 척추 재골절을 겪었다고 하고요. 네. 모든 부위에서는 8.7%가 재골절을 겪었다라고 합니다.